자기계발 능력 제8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외부적인 환경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방법을 생각해내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일과 관련된 능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역량을 향상하여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입니다. 자, 여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사례 1과 사례 2를 통해서 인내심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서로 토의해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성공을 위한 감정관리. 출처는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발전 노트 50이라는 곳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이용해 의미 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아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4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이죠. 당연히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 유역에 넘어가 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아이들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그들의 성취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0년 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그룹과 먹지 않고 기다린 그룹을 비교해 봤는데 결과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그룹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학업 성적도 아주 우수했지만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했으며 학업 성적도 부진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내심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가 되고 인생의 성취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례 1이었었고요. 사례 2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바로 그 기사입니다.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 남자들에게는 높은 직무 요구가 스트레스가 되고 여자들은 비합리적인 조직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화면 기본으로 미생 그림을 집어넣는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십시다. 직장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 남성은 높은 직무도 요구, 여성은 비합리적 조직 체계를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7년도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95,356명의 자살 충동과 직무 스트레스 등을 측정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라고 돼 있어요.
조사에서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총 3,460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18세에서 35세, 36세에서 44세, 45세 이상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이를 성별에 따라서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6개 그룹이 나오겠죠. 그 결과 18세에서 35세 남성은 자살 충동과 연관이 있는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 높은 직무 요구도,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숙련도 달성도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보상 부적절을 꼽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되겠죠. 36세에서 44세의 남성은 높은 직무 요구도와 보상 부적절에 이어서 직무 불안정을 지목했습니다. 즉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그래서 갑자기 다른 일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동, 부서 이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5세 이상 남성은 직무 불안정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고, 자 이제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직무 불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합리적인 조직 체계를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집었다. 자, 45세 이상이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됐을 때 조직이 합리적이지 못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적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젊은 남성 직장인은 직무 수행과 보상의 부조화를 직장 내 큰 고충으로 보는 반면에 중년 남성은 지속적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18세에서 35세 그룹에서 비합리적인 조직 체계와 직장 문화가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직무 스트레스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올라가기 그 직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차별이 많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36세에서 44세, 45세 이상 여성에서는 자살 충동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6세 이상 여성 직장인은 가정생활, 또 아동 양육, 아이 양육, 자녀 양육 등 외부적 환경 요인이 자살 충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여성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고 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이루다 보니까 남편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자살 충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전 교수는 이 연구 결과로 근로자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전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연령, 성별, 직급에 따른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적인 결론에 나왔던 것처럼 연령, 성별, 직급에 따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례 3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간 동화 822호 2012년
1월 말 그러니까 2월호가 되겠죠. 어떤 이가 임원직에 오르는 걸까? A그룹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임원에 오르려면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합니까? 특정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거나 어느 분야가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영역에 속해 있든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직장 스트레스 원인의 가장 큰 첫 번째 것이 높은 직무 요구 그랬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조직 관리 능력, 즉 리더로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마찬가지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죠. 리더십 등 자,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쪽 조직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래서 이 리더십 등의 리더로서의 역량, 또 입사 후에 수행해온 업무 경험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야 임원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임원은 회사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사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 꽃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 꽃을 꽃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최고 경영자는 머리, 가슴, 용기를 키워드 삼아서 사람을 다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란 바로 지적인 능력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지적 능력과 지적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기라는 것은 자신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우리가 이해심, 사려 깊음, 남들에 대한 배려겠죠. 남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자세, 또 자아를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잭 웰치는 얘기했습니다. 잭 웰치는 또 덧붙여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용기를 갖지 못한 이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용기를 습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슴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지만 교육을 통해 양성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잭 웰치 그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할 수 있으면 바로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사례 1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던 아이와 없었던 아이의 비교를 통해서 인내심이 인생의 성취 능력을 좌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 2번 두 번째 사례는 직장인들이 많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즉 내면 관리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통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여 인내심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위한 감정관리와 직장 스트레스 원인, 남자의 높은 직무요구, 비합리적 조직, 사례를 읽고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내면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내면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도록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른 활동들이 수행될 수 있겠지만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수가 있겠죠. 자, 부정적인 말. 불공평하게 나만 업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또 나의 상사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너무 귀찮게 만들어. 상사에 대한 뒷담화, 불평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열정적인 상사를 만나서 배울 점이 참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팀의 수행성과 향상은 개인의 수행성과 향상을 가져오는 거죠. 좋아. 그러니까 팀이 잘 되면 나도 역시 잘 되는 것이니까 좋아. 이것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업무 수행 성과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다음 사항을 통해서 자, 내가 현재 업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리가 워크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 업무 지침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업무 성과를 위한 나의 장점과 능력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상사, 동료의 업무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다 종합해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내가 최종적인 세우는 전략은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준행해야 될 업무 지침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자신의 현재 능력과 상사 및 동료의 지지도를 분석해서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업무 시간, 또 업무 시간 외에 하루에 2시간씩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또 새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업무 지침의 활용이 있어서는 각 회사나 팀에 있어서 또는 과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업무 지침 또는 과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준들 있을 거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현재 능력, 즉 장단점, 이 능력 요인들을 따져볼 텐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컴퓨터 타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또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사람들과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나의 능력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좋은 점이죠. 대인관계에 좋다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사 동료의 지원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가. 내 상사는 내가 업무 성과를 높이고 이와 관련된 자기개발 활동에 대해서 매우 지원해 주지만 동료 중에는 나를 시기하여 정보를 공유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런 상사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동기들끼리 워낙 끈끈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미생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진급에 있어서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부분이 상사와 동료의 업무 지원 정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텐데 나를 시기하는 동료와 하루 30분씩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 속도가 빠른 점을 이용해서 문서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화 중에서 내가 가진 특화는 바로 타자 능력, 빠른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을 활용해서 아침에 회사에 이동하는 시간에 관련된 뉴스나 회사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검색하는 것, 바로 정보의 검색이 내가 가진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대는 정보화 시대니까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심리적 태도를 가지냐는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진다면 성공은 더 가까운 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내심 키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형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더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일을 자꾸 변경하는 사람은 객관적이기보다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게 각기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내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1962년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이 없거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는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실패는 곧 파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던 이전의 시각이 바뀌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긍정해야만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고민을 털어버리고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하죠. 또한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개발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면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되고, 상사가 나를 질책하고 꾸짖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면 바로 이것이 입장을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인내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장에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직업인의 업무 수행 성과에는 여기 지금 제시되는 그림처럼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자원, 여기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자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죠. 또 개인의 능력, 즉 지식 또는 기술 포함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사 및 동료의 지원, 업무 지침,
그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의 상태, 원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 지침이죠.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내용. 자, 여기에다가 상사나 내 주변의 동료들의 지지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동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동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